여자를 밀어버리고 사이놈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내 딸을 손찌검했지. 그리고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지? 장모님, 연락도 없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손찌검이요? 또 바람을 피운다뇨. 이분은 제 사업을 도와주러 온 손님이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줄 알아? 니놈이 바람난 것도 모자라 내 딸을 때렸다며. 각서까지 썼다는 놈이 또 같은 짓을 저질러? 그러자 사이가 실실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들켜버렸네. 장모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다른 여자랑 뒹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에? 그리고 여자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이게 정말 돌았나? 네가 한 짓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 오물통에 처박을 놈아. 흥분에 달한 저는 사이에게 달려들었는데 상간녀와 둘이 합세해서 저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답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죽인 놈이 내 딸을 때린 것도 모자라 장모까지 때리네. 저런 짐승보다 못한 새끼한테 내 딸을 주다니 분해 죽겠다. 장모님,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에? 괜히 나서서 우리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원래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누구 하나가 희생해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맞다. 오래전에 남편한테 도망쳤다고 그랬죠? 그러니 뭘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재미없을 겁니다. 채영이는 저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요. 너 이놈,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가만두지 않으면 어찌할 건데요. 채영이도 가만히 있겠다는데 장모님이 왜 난리를 치고 그러세요? 추한 꼴 더 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지세요. 사위와 상간녀가 밀어내는 바람에 상가 복도에 내쳐졌고 한참 동안 끙끙 앓다가 허리를 잡고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갔네요. 며칠 뒤 많은 생각을 하고 딸을 불러냈습니다. 여전히 얼굴에 멍자국이 남아있더군요. 채영아, 이제 그만해라. 제발 그 자식이랑 이혼하도록 해. 안 그래도 이혼 변호사 선임했어. 이 인간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내 돈으로 불법 도박까지 했더라고. 뭐 도박? 바람, 폭력, 도박이라. 내 전남편보다 더한 놈이구나. 이런 쓰레기가 그동안 철저하게 본성을 잘 숨겨서 네가 속은 거야. 맞아. 처음엔 진짜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 나에게 진심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더는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살지 못하겠더라고. 엄마,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진심으로 미안해. 날 위해 아빠라는 인간에게서 벗어난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채영아, 엄마를 이해해주는 거니? 고맙다. 그리고 이혼 결정 잘했어. 나중에 우리 손녀 아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이혼 소장 써서 보낼 거야. 외도와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다 받아낼 거라고. 채영이가 뒤늦게 생각을 바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장과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딸과 아름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이제부터는 셋이서 살기로 했죠. 사이가 이혼 소장을 받자 위자료를 크게 물어주기 싫어서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더군요. 그리고 증거 없이 마녀 사냥을 한다며 맞고소를 했답니다. 하지만 딸이 그동안 모아온 외도와 폭행 증거가 있어서 상관없었어요. 엄마, 나 법원 다녀올게. 그 자식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도 챙겨서 돌아올 거야. 그래, 잘하고 와. 엄마는 아름이랑 잘 놀고 있을 테니까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엄마표 된장찌개랑 멸치볶음이나 해줘. 엄마가 해준 집밥이 먹고 싶네. 알았다. 엄마가 맛있게 차려놓을 테니
조심히 다녀와. 응, 다녀올게. 우리 아름이 잘 부탁해요. 딸아이는 사인원과 정리하러 법원으로 출발했고 저는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아름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벌써 재판이 끝났는지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채영아, 벌써 재판이 끝났어? 저기 유채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누구신데 제 딸 전화를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구급대원인데요.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사고요? 알겠어요.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딸아이의 사고 소식을 듣자 두 다리가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아름이를 안고 현관문까지 걸어가는데 2번이나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고 무사하게 빌면서 힘들게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안내원에게 딸의 이름을 대고 행방을 묻자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전하더군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바로 수술을 들어갔어요. 보호자분은 수술실 앞으로 가서 대기해주세요. 수술이요? 도대체 얼마나 다친 거죠? 기록을 보니 오중 추돌 사고를 당하셨네요. 환자분 앞뒤로 큰 트럭이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저는 결국 두 다리를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손녀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안내원의 도움으로 수술실 앞까지 걸어가게 되었고 간호사 하나가 다가와 수술 동의서를 내밀더군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수술 먼저 들어갔다며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우리 딸은 어떻게 될까요? 무사하겠죠?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할 테니 기다려보세요. 결국 오랜 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뒤늦게 소식을 들은 사이가 왔더군요. 그 자식은 덤덤하게 걸어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이혼 재판이 있는데 사고를 당하다니요. 이거 참 씁쓸하네요. 닥쳐. 너만 아니었으면 내 딸은 무사했을 거야.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꺼지지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에? 채영이가 오늘 사고가 난 건 하늘의 뜻이라고요. 저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늘이 말린 게 아니겠습니까? 자네는 딸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싶나? 내 딸이 사고 난 게 하늘의 뜻이라고? 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자식,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채영이가 위독하다고 하니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영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라 저라고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사이놈에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딸의 수술이 빨리 그리고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수술실에서 녹색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마스크와 두건으로 얼굴을 뒤덮고 있어서 어떤 표정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 딸 수술을 한 분 맞으시죠? 제 딸은 어떻게 됐나요? 무사한 거죠? 그러자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운명하셨습니다. 라며 딸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손녀딸을 더 꽉 끌어안으며 꿈인지 생시인지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도 현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데리고 진료실로 들어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결국 큰 사고를 당해 수술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말이었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영안실로 가서 딸의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사위와 사돈 식구들이 나란히 서서 제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오셨군요. 이게 어찌 된 일이랍니까? 내 며느리가 이런 허망한 죽음을 당하다니.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는군요. 장모님, 마지막으로 채영이 손 좀 잡아주세요. 저승에 편하게 가도록 한마디 해주시고요. 다들 비켜요. 딸이랑 둘이 있고 싶으니까 나가줘요. 우리 사돈이 충격이 크셨나 보네. 그래요. 며느리랑 특별 인사하세요. 저와 아들은 나가보겠습니다. 장모님, 그럼 나중에 봬요. 두 모자가 떠나고 딸아이의 멍든 얼굴과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을 잃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미칠 것 같은지 말이에요. 저는 혼절까지 하고 말아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영안실 복도에서 사위와 사돈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크게 잘 들렸답니다. 우리 아들 축하해.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이네. 고마워 엄마. 우리 인생 이제야 풀리나봐. 그동안 사업이 잘 안돼서 걱정인데다 마누라가 이혼 소송까지 하는 바람에 제대로 망하는가 싶더니 저렇게 알아서 떠나주네. 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아들, 그래서 네 첫 사망보험금이 얼마라고? 20억이랬니? 아니, 30억. 마누라년 친구가 보험 설계사인데 나랑 지 보험을 잔뜩 들어놨었거든.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보험을 들어줬나봐.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엄마. 너 엄마한테도 좀 나눠줄 거야? 엄마는 나를 뭘로 본 거야? 당연히 드려야지. 내가 10억 드릴 테니까 노후 자금으로 펑펑 쓰고 사시라고. 어머머, 내 인생에 이런 횡재가 찾아오다니. 정말 우리 며느리가 여러 사람 도와주고 떠났네. 우리 아들 바로 새장가 들면 되겠네. 축하해 아들. 그럼 새장가 들어야지. 채영이가 나 잘 살라고 선물을 주고 갔으니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럼 이 희소식을 누나한테도 알리러 가자. 그래, 어디 여행을 가든지 파티를 하자고. 아유, 좋아라. 저는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두 모자가 있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깔깔거리고 웃는 면상에 제 양손을 강하게 날렸습니다. 사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장모님,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까? 당신 딸이 죽은 게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 내 딸이 죽었다고 보험금으로 호강할 생각을 해?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그 꼴을 보지 않을 거야.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 내 딸의 목숨값을 줄 수 없다고. 어이 장모님, 내가 남편입니다. 보험 수혜자 이름이 떡하니 저로 입력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소송? 참, 100번을 해보세요. 장모님이 빼앗아갈 수 있는지. 분노한 저는 다시 손을 들어 사위에게 날렸는데 쉽게 피하더니 제 양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이야. 이 아줌마한테 맞은 거 돌려줘. 뭐냐? 네 년이 감히 우리 모자에 따귀를 날렸겠다? 이 거지같은 발사개년.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더니 제 양뺨을 사정없이 날려댔고 자기 손이 아파오자 끝을 냈답니다. 사위는 저를 뒤로 밀어버리며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아줌마야, 다 끝났어. 게임 오버라고. 네 딸녀는 저승에 가서 이혼소송 따위는 못해. 나한테 위자료를 받을 일은 없단 말이지. 내가 네 딸년 보험금 받게 되면 노자 돈으로 10,000원 정도는 보내줄게. 이런 개자식.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한 너와 네 애미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복수할 테니 기다려라. 아, 네네. 그러세요. 우린 30억 생긴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올 테니까 이만 가볼게요.
사돈, 참 불쌍하네. 젊었을 때 남편한테 처맞고 살았다고 하더니 딸년도 똑같이 처맞다가 떠났으니 얼마나 속이 아릴까? 그래도 너무 내 아들 미워하지 마쇼, 응? 이게 다 사람 팔자려니 하고 살란 말이야. 괜히 복수한다고 깝치다가 걸리면 이것보다 더러운 꼴을 당할 테니 얼씬거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나쁜 년, 천벌을 받을 거야. 너와 네 아들, 그리고 죄 없는 네 딸년까지 내가 증오하고 저주할 거야. 딸 잃은 어미의 무서움이 뭔지 보여주겠단 말이야. 이 년 진짜 독하네, 어? 알아듣게 말했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디서 저주를 내리네 만회하고 있어. 너 내 눈에 띄면 네 딸년이랑 저승해서 손잡게 만들어줄 줄 알아. 사돈은 저에게 침을 뱉고 사인원과 영안실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영안실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보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돈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고인이 된 딸아이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바로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부고 문자를 전했죠. 장례 첫날 밤부터 이튿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명복을 빌어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내내 슬퍼하며 눈물을 쏟느라 조문객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는 동안 사인원과 사돈 식구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장례식장에 온다 해도 제가 쫓아낼 거지만 역시나 사람된 도리를 아예 저버린 쓰레기들이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딸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납골 땅에 좋은 위치에 딸을 올려두었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제 눈은 떠지지 않아 앞이 흐려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휘청거리는 저를 상조회사 직원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손녀딸은 여전히 엄마를 잃은 사실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핏덩이 손녀가 엄마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미어졌죠. 집에 도착해 정신을 차리려고 물을 한 잔 마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이가 무슨 일로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피하지 않고 받았답니다. 이 천벌 받을 놈,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질이야? 아, 저는 경찰관입니다. 박정배씨 장모님 되시죠? 네, 무슨 일이시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배씨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장모 되시는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가족이 죽었다고요? 네, 박정배씨의 어머니 그리고 누나까지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해보니 세 사람이 여행하고 돌아오기 전에 술을 드셨나 봅니다. 박정배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시다가 화를 당하신 거죠. 가드레일을 받고 경사면이 수직인 낭떠러지에 추락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자 저의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손 안 대고 코를 푼 기분이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그리로 가야겠죠? 네, 사망자 확인을 해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돈딸이 이혼해서 부를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씩 웃으며 전화를 끊고 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이 보여준 사인원과 사돈 식구들을 보게 되었고 슬픈 척 연기하려고 해봤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그럴게요. 그럼 제 할 일은 끝난 건가요? 네, 장례 절차는 병원 측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돈 식구들의 장례를 치러줄 마음이 추워도 없어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먼 친척이 와서 하든 바로 화장을 해서 시궁창에 뿌리든 전혀 관심도 없었답니다. 여하튼 작것들이 알아서 죽어주니 복수는 쉽게 끝나버렸고 손녀딸과 어떻게 살지 궁리해 보기로 했죠. 그런데 까먹고 있던 보험금이 생각났어요. 딸과 사이가 30억씩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다 해서 보험회사를 찾아갔죠.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나고 보험금 수령할 사람이 저밖에 남지 않아서 60억을 모두 지급받게 되었답니다. 그 많은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이 돈은 부모 없이 자랄 손녀딸에게 모두 전해주기로 마음먹었네요. 딸을 가슴에 묻고 손녀딸과 멀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찾았죠.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집을 마련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딸을 키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으로 손녀딸을 키우고 있어요. 이젠 제법 말도 잘하고 아장아장 잘 걸어다니는데 어릴 적 딸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답니다. 저는 손녀를 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덜 슬프거든요. 지금도 제 눈앞에서 손녀가 배시시 웃으며 안아달라고 손짓을 하네요. 그럼 이만 손녀를 안아주러 가야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